반갑습니다. 당대 최고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다시 또 조금 반등하는 듯. 결국은 주식 차트가 옆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그대로 주고 있죠. 조금 잘못하면은 급하게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역시 해외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시 반등을 보여요. 항상 이 주식은 어떤 기준선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60분 보면은 마찬가지 이 정도 박스 안에서 저점에 근처에서 다시 반등하는, 이것은 옆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존에 반등을 못했거나 좀 손실이 난 종목들이 다시 이럴 때 반등을 해서 어느 수준의 주식 주가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고는 늘 생각을 합니다. 파동의 원리상 파동은 늘 이렇게 물론 급하게 올라가서 모양이 이때같이 바뀔 수도 있고, 대체로 파동이 그대로 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잠시 차질이 있었네요. 오늘은 6월 22일 오후 1시가 됐네요. 그 사이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어디까지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러지의 오늘 상승의 모양이다.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보다는 고점의 부분에 내리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위치는 거의 박스 장세다.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감한 투자보다는 좀 더 조심하고 우리가 내릴 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장이고, 추천주 역시도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때는요, 또 어떤 종목들은 오르고, 또 다시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종목은 내리고, 또 다른 것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서로가 키를 맞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옆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런 형태고, 오늘은 특히 오전에 보니까요, 시간대별, 특히 철강금속, 그죠? 철강금속 쪽이나 섬유우복, 이런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철강금속에 세아베스틸, 또 동국제강, 이런 것들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오른 거에 대한 고점에서 일정량의 내리다가 가볍게 반등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사마알루미늄은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오른다는 느낌은 잘 안 들죠, 대체로.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을 너무 높은 데서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분들은 거의 투자를 이때는 거의 갖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해도 큰 이익을 볼 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따라 자꾸 방송에 차질이 있네요.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따로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 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잘 시간이 안 맞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지금까지 많이 올라 있는 그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자꾸 일반인들한테 소개가 되다 보면은 우리의 기준점이 자꾸 흔들려요. 예,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지금 얼마입니까? 15만 7천 원짜리인데 결국은 4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의 어떤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성장주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파동이에요. 예, 올라서 내리고 올라서 내리고, 그죠? 이런 것이 전체 월봉이나 연봉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일반인들은 고점과 마주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음봉 보이다가 다시 양봉으로 돌아섰는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하네요.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프상 이렇게 이평선과의 거리, 이격도라고 그랬죠. 이것이 넓어지면은 다시 붙는 그런 차트상의 원리도 또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고,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거나 조금 조정이 좀 된 종목들을 우리가 겨냥을 하지, 무턱대고 남이 높다는 주식을 함부로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아직까지 내리고 있는 형태에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조금 저자세로 가자. 그래서 지금도 뭐 한 종목을 제가 또 고르긴 골랐지만 사실은 별로 고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당대 최고가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계좌에 파란불만 켜지면은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좀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자꾸 골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성장 기대주, 제가 봐도 성장 기대주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앞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 또한 가상 공간에 대한 얘기, 또 역시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환경 건강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차트가 돌았을 때, 그때 선두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의 올바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는 주식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외국에 대한, 또 국내에 대한 사건 사고, 또 현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영이 엄청나게 되고, 특히 단기 매매하는 분들에 의해서 차트가 많이 움직여요. 물론 그것도 큰 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도만, 이 종목이 충분한 수익점이다 생각하면은 일정량의 이익 실현, 아니면 손절을 생각해 보는 정도. 그 시간에 손절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의 매매 시간은 저 당대 최고는 12시 넘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종가 부분, 아니면은 12시에 종목 선별 후에 1시나 2시경, 이때 매매를 서서히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오전장에는 매수 시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강이 아무리 강세장이라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오후나 또
안 되면은 정 겁이 나시고 그러면 3시 넘어서 3시에서 3시 20분 사이도 장이 많이 움직여요. 그럴 때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종가 수준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들 조금 한번 볼까요? 종목들이 조금 힘이 없네, 그죠? 바이오솔루션, 예, 어제 상승에 대한 조정,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120일 이평을 돌파하는 힘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조금 장이 강하거나, 잠시만요. 오늘따라 좀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자꾸 생기네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상당히 좀 적당한 조정 후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이것도 같이 성장이라서 매매를 했는데 조금 차트가 무너질 것 같아요. 요번에 파동이 아주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음봉이 조금 크게 발생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죠. 적당한 이런 정도 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10종목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3종목으로 맞춰 있어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을 좀 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아직 보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윈텍, 어제나 오늘 정도의 큰 장대 양봉을 기대했는데 아직 효과가 없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보유로 가겠습니다. 어제도 음봉을 보이더니 언제 안 보는 사이에 종가에는 또 양봉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은 어떤 차트가 될지 몰라요. 그래 단타를 따라가긴 되게 어렵고요. 최소한 일봉선의 차트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오늘따라 방송에 좀 차질이 여러 번 있네요. 윈텍,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보유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조정이 주봉상에도 잘 받고 있고 일봉상에도 아주 좋은 파동의 원리상의 위치에 와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유, 현재 3종목 그대로 보유고요. 오늘 신규 한 종목, 아무래도 내수주죠. 웰크론. 제가 특별하게 어떤 급등의 종목들만 찾아내기는 좀 상당히 어렵죠. 저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주식을 오래 해서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손실이 덜하다. 그러니까 과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이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들하고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나중에 어떤 변화를 있는지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중장기를 할 건지 단기를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을 조금 아시라는 뜻으로 해드리는 거고, 다만 조금 안전한 주식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차트 모양은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장이 너무도 위험한 위치에 머물러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주봉상의 위치, 일봉상의 위치, 이 121선, 61선, 이게 사실은 지금 차트의 구성이요.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결국 일로든 올라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죠? 어디로 갈지 저 또한 모르겠죠. 다만 주봉이나 월봉상, 또 이 웰크론은 섬유 내수주죠. 외국이나 외향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능성 소재, 특히
특히 극세사 소재의 섬유 제조업체죠.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 장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불구하고 2020년도 초반에 조금 좋은 모양이 있다가 그 이후에 상당히 1년 가깝게 1년 넘었죠. 넘는 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아왔는 월봉상에도 거의 이 시기에 거의 다다른 이 주가의 상승 자체가 아주 못하다. 다만 재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 성장 기대주로 당대 최고가 뽑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이런 가벼운 종목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도 저는 손절을 합니다.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은 주식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랐을 때 또 차트가 방향을 잘못 설정됐을 때 모양을 잡았을 때는 빠른 시간 내 10% 이상이 되더라도 손절을 할 수 있어야 현금 유지로서 좋은 장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오늘은 좀 동영상이 조금 많이 잘라졌는데 이해를 하시고요. 내일 장이 또 더더욱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일 장, 모레 장이 걱정이 많이 되고 금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이 개인적인 일로 방송이 쉽니다. 그 외에는 수요일까지는 되도록 내일까지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생각되더라도 약 한 달 정도만 당대 최고의 방법, 차트의 방법, 종목 선별의 방법,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주식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같이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소나기 소식도 있고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좀 바깥은 좀 더운 것 같아요. 저는 실내에 있고요.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대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